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볼 내용은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입니다. 로그 휠즈에서 봤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해볼 기능은 뒤에 S가 하나씩 더 붙어있는 기능입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컬러 휠즈 하단 2페이지의 가장 뒤쪽에 있는데요. 이름이 워낙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위치나 움직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조작상의 헷갈림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두 기능 모두 기본값이 0.00이고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의 조절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섀도우즈는 어두운 부분의 조절에 관여를 하고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의 조절에 관여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변화 양상을 보면 이전에 이야기했던 감마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름이 비슷한 컬러 휠즈의 섀도우와는 움직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이라이트는 섀도우스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로그 휠즈의 하이라이트에서 하이레인지를 0.1 정도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움직임 모습과 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움직임에서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 휠즈의 하이라이트가 조금 더 딱딱하게 움직입니다. 프라이머리 휠즈의 리프트와 게인, 로그 휠즈의 섀도우와 하이라이트가 서로 반대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서 오늘 이야기할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두 기능은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개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은 기능들은 큰 범위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렇듯 다른 방식으로 작은 범위를 조절하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앞서 이야기한 기능들과 달리 단순하게 밝기를 조절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능인지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능들을 매뉴얼에서 찾아보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trieve Detail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세부 정보를 되찾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선 디테일 복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디테일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의 움직임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에서 이미지를 복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구조 완전히 다름. 가장 어두운 부분은 빛이 없는 상태죠. 반대로 밝은 부분은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을지언정 계속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밝아질 수 있겠죠. 온도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절대 0도가 존재하고 그 아래로는 더는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고온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여담으로 플랑크 온도라고 해가지고 최고점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설명할 깜냥이 없어서 그냥 엄청나게 높은 온도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미루어 보자면 마치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질수록 한없이 0, 그러니까 블랙이죠. 블랙에 수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밝기에는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을 풀어보자면 어두운 부분에는 수많은 개조들이 뭉쳐서 각 개조의 차이들을 모르게 되면서 화면이 전부 어두운 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부분의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부분에 좁게 뭉쳐진 곳을 벌려가지고 각 개조들의 차이를 다시 눈에 띄는 정도까지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특정 부분만 잡아서 늘리면 개조들이 늘어나다 못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서 그 부분의 정보들이 손실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그런 형태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감마와 비슷한 형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조절 방식과 달리 밝은 부분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종의 발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날아가 버린 부분을 낮추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헛된 노력. 맞습니다. 표현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살릴 수가 없죠.
하지만 많은 카메라들이 실제로 8비트를 기준으로 0부터 255까지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6부터 235까지의 범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여분으로 236부터 255까지의 범위까지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끌어내려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9% 슈퍼 화이트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35 대 255는 100 대 X 이런 비례식을 써서 계산해보면 108.5 정도가 나옵니다. 반올림하면 109죠. 이렇게 100에서 109%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밝은 부분을 조금 내려줘야 하고, 이런 방식을 반영한 움직임이 하이라이트의 움직임입니다. 카메라에서 애당초 이 부분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모든 경우에 쓸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기능은 디테일의 복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섀도우스는 주로 올려서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복원할 때 쓰고, 하이라이트는 주로 내려서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복원할 때 씁니다. 반대로 섀도우를 내리거나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기능.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조심해야 되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디액트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한 색보정 수업을 진행합니다.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고요. 날짜로 치면 16, 17일, 그 다음 주 24일, 2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총 4번 12시간짜리 수업입니다. 디지털 교육실에 15대의 PC가 있어서 따로 노트북이 없으셔도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해오던 대로 원리를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해보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웅이여, 일어나세요.